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되었어요. 물론 오전 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금요일이라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보통 오후장이나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수가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후장에 이렇게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0.5% 가까운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더 힘을 내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자, 코스피는 오늘 LG화학이 4%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또 반도체 기업은 보합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1% 전후로 등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제약바이오 종목 몇 종목을 제외하고 게임주들의 강세가 정말 돋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오늘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는 코스닥 쪽이 정말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 중반부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금 보름 만에 다시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회복했는데 여전히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오후장이 더욱더 힘을 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두 순매도로 잡혔지만 이게 오후장이 되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확실히 정말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최근 들어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기관도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일단은 외국인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먼저 수급을 채우는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도 메모리 쪽이 선도주자지만 그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여기에 더욱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만큼 최근의 흐름은 조금은 차별화를 두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관은 꾸준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도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이노텍, HMM, 카카오, SK하이닉스, 안랩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디스플레이, LNF,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LG그룹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S&P 500을 보면 1.2%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종가가 최고가에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시장 흐름이 조금 돌아섰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나스닥을 보면 자, 나스닥도 1.3%의 상승이 나왔고 S&P 500하고 마찬가지로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지수. 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1.2%의 상승이 나왔고 3일 연속으로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 마무리되었죠.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자, 한국경제자료에 의하면 나스닥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위치에서 이틀 연속으로 2.5%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도 과거 5차례 중에서 무려 4번이 바닥이었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수를 조금만 늘려볼까요? 자, 이번 3월 중순에 형성했던 이 당시 정확하게 1년 전에 이쯤이니까 52주 신저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2차례
2% 이상의 큰 상승이 두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대입해 보더라도 5번 중에 4번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확률과 가능성 측면으로 보더라도 미국 시장도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국 시장이 바닥이라는 것은 결국 국내 시장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조금 더 이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시장 상황을 불확실하게 봤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 재료가 이전에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던 만큼 어떻게 본다면 다음 5월 FMC까지 재료가 일부 소멸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들, 그리고 과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국내 시장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나스닥이 1%의 상승을 보임에 따라서 3일 동안 거의 8%의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코스피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전날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100달러를 돌파했고 어제만 무려 8%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많이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자 환율을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어요.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1213원을 가리키고 있고 직전 3월 중순 고점, 그때 대비 무려 30원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는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환율은 크게 튀지 않고 있고 보합을 보여주는 만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고요. 자, 그렇다면 유가가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까? 연합뉴스에서 조사한 의견에 따르면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 이슈 때문에 러시아발 공급 감소, 이게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한번 크게 튀었다. 첫 번째로 그런 의견을 내비쳤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중국의 심천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원유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유가의 하락을 불러왔었던 한 가지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방역 조치는 강화하겠지만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이게 봉쇄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서 다시 한번 유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두 번째 이유가 되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흐름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자면 어떤 타당한 이유가 나오겠죠.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볼 때는 일단은 금리 인상 이슈도 해소가 되었고, 또 전쟁 이슈, 이것도 지금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서도 일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조금씩 빠질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유가가 다시 또 안정화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어제 유가가 급락이 나왔고 오늘 유가가 급등이 나왔다. 너무 이런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그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만기를 앞둔 국채이자를 모두 갚음에 따라서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419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가 축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불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실제로 지급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도 어제 미국 시장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추가적으로 만기를 앞둔 국채 이자가 상당한 만큼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정말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다. 자, 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오래 이어져봤자 이틀 정도? 그 정도 하락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경우라면 정말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작년에 대기업에서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2019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대기업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즉 한마디로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 외 다른 대기업들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상향되진 않을 것이라고 일반적인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중고차 시장이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중고차 시장 규모가
무려 20조에서 25조에 이른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고, 또 유관한 기업들이라면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상승 업종을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 그렇게 크게 주가에 반응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 상승이 나왔을까? 자, 첫 번째로 오토엔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30% 상한가를 갖고 관련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토엔은 현대차 그룹의 사내 벤처로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자동차에 특화된 커머스 플랫폼 기업이고, 또 운전자들이 필요로 하는 차량용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자체 브랜드로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에 지금 보시는 오토엔 기업, 이 기업을 활용해서 AS라든지 부품, 그리고 전용 액세서리,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중고차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K카. 물론 지금은 위에 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롯데렌탈.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에 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데 그래도 7%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K카하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기업은 중고차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아무래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기에 따른 중고차 관련 기업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재료와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자리, 거기는 분명히 차익 실현에 따른 주가의 한 차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타이밍이 항상 급하지 않게 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새로운 재료가 나왔고, 그 재료를 활용해서 어떤 기업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린 만큼 그 재료와 모멘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업종들을 한번 추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면 지금 촬영 시간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LG화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비록 이렇게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월 FMC 회의까지는 과거보다는 맑은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전쟁 이슈만 조금 더 해결이 된다면 시장이 어쩌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일단은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